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자, 오늘 스토리텔링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요, 시장 내에서 좀 빠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라는 키워드인데, 스마트한 세상이 더 우리 생활 속으로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유비벨록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예전에도 아마 이 그래프는 보셨을 겁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현황을 봤을 때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도로를 잘 닦아놓으면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처럼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이 모바일과 관련된 컨텐츠 사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주식시장 내에서 수급의 이동 방향을 보면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 판매가 잘 된다. 제일 먼저 삼성전자 같은 완성체 기업들에게 수급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수급이 이동하는 데가 바로 이 부품업체들이죠. 그런데 스마트폰 완성체 업체나 부품업체들은 교체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에는 조금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수급이 흘러갈 것인가? 바로 이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해서 SNS 쪽으로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모바일 메신저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NHN의 라인 같은 서비스가 있겠죠. 그 외에 이 이커머스라고 해서 소셜 커머스, 여러분들 반값 쿠폰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뭐 쿠팡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더불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모바일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대체 수급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으로 수급이 이동할 방향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여기예요.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술입니다. 이 근거리 무선통신은요, 이 1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대충 예를 들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하이패스죠. 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지나만 가도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잖아요. 이 하이패스 기능도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빔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되면 정보가 이 핸드폰에서 이쪽 핸드폰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가까이 딱 되지 않아도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근거리 무선통신이에요. 특히나 이 전자결제 시장이랑 같이 맞물려서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이 모바일 결제 기능으로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 특히나 이번에 이 4G LTE죠. LTE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이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들이 이 모바일 폰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비벨록스가 바로 이런 기술의 바로 대장주죠. 오늘 그 흐름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유비벨록스의 경우에는 사업 분야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마트 모바일, 그리고 스마트 카, 마지막으로 스마트 카드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눈치채셨겠지만 전부 다 스마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스마트 모바일부터 볼게요. 전체 매출의 한 20-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요겁니다. 요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의 T스토어라든지 네이버 북스나 네이버 뮤직, 웹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유비벨록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요겁니다. 스마트 카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스마트 모바일 쪽의 시장 매출 점유율이 한 30% 정도, 스마트 카드가 거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근거리 무선통신이죠. NFC 시장이 연평균 140%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근거리 무선통신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뭐 하이패스라든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딱 적당했다면 앞으로는 그 시장 자체가 이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스마트 카입니다. 자, 지금 유비벨록스 스마트 카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전에요. 조금 더 이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로 팅크웨어의 기업 내용인데요. 팅크웨어 주가에 가장 많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유비벨록스입니다. 자, 팅크웨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이나비라는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 블랙박스로 유명한 회사죠. 자, 그리고 유비벨록스의 지분은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대차, 유비벨록스, 그리고 팅크웨어까지 요거 같이 연결해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스마트카 시스템 개발에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이 신차에는 블루링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블루링크 기능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격 제어입니다. 뭐냐면
자동차에 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시동을 거는 기능이라든지 혹은 바깥에서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이 차 내부에 있는 온도를 미리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겠죠. 겨울 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갑자기 차를 타면 굉장히 춥잖아요. 자, 그거 말고도 이런 기능도 있어요. 갑자기 차량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졌다. 그러면 블루링그 센터에 바로 신고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서 차량 위치까지 확인이 되면서 바로 구급차가 자동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기능까지. 세상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 말고도요, 굉장히 많아요. 뭐 주차되어 있는 위치를 자동으로 좀 찾아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올라타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검색하잖아요. 그럼 자동차에 탔을 때 차량 내비게이션에 바로 공유가 되는 거죠. 따로 여기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스마트카에 대한 기능들, 누가? 유비벨록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비벨록스의 기술력이 앞으로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 스마트카 부분에서 전체 매출의 한 8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매출의 한 3분의 1, 30% 이상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왔다면 이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유비벨록스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단 한 번도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월봉이라는 측면에서 빠르게 탄력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의 스마트카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본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토리텔링 시간에는요. 이 스마트한 시대에서 스마트카와 관련된 기업이죠. 유비벨록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관련된 내용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